지중해 식단의 건강한 지방에 대해서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용어는 지중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식단을 따른다고 암시함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식사는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 그들의 식단을 섭취하는 지방의 질과 고기의 종류, 포도주 섭취량뿐만 아니라 우유와 치즈의 사용 비율, 과일과 채소의 다양성, 그리고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암의 발병률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스의 지중해 연안 지역은 질병 발생률이 가장 낮고 기대 수명이 가장 길다. 그리스 전통 식단 다른 지중해 국가들에 비해서 올리브를 더 많이 먹고 소우유, 염소우유와 양젓 치즈를 더 먹었으며 생선을 더 많이 먹고 육류와 포도주를 덜 먹었다. 크레타섬 주민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셀레늄, 글루타티온, 오메가6,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의 균형 잡힌 비율, 다량의 섬유질, 비타민 E와 C, 다양한 보호, 그 중에 일부는 유방암을 포함한 암의 위험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내가 지중해 식단을 지지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식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식단은 자기 포식과 질병을 막는 그런 영양, 기본적으로 인공 합성 지방인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불포화 지방은 보통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데 대부분의 채소, 식품과 견과류, 기름이 들어있으며 대개 단불포화 또는 다불포화로 분류가 된다. 단일불포 이렇게 해서 연구에 따르면 단일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된다. 또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체중 조절의 훌륭한 결과인 인슐린과 혈당 수치 그리고 대사 기능 장애 발생 위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래서 지방산에는 올리브유 이런 것이 있다. 아보카도유 그것이 있다. 그리고 다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런 질환을 막아주는 그래서 지방의 한 종류다. 우리가 자주 듣는 두 가지 주요 오메가3는 도코헥사 그러니까 에노산 또 에코모사펜타에노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DHA, EPA라고 말을 하고 있다. DHA는 포유류, 그래서 뇌에서 가장 풍부한 오메가 지방산이고 그래서 신경막 등등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해마에 도움이 된다. 기대 수명을 넘어서 다른 사람보다 10년 이상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하더라도 당뇨나 암에 걸리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알고 보니 이 세상에는 그런 질병이 걸리지 않고 노화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반드시 100세까지 살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무병장수를 꿈꾸는 수백만 명의 노력을 짓밟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병을 피한다. 그들의 비밀은 뭘까? 에콰도르인. 그래서 라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난쟁이 이야기. 지방의 기초부터 이야기하자. 지방이 몸에 독특하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지방산, 특히 식물과 동물, 미생물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화학물을 의미한다. 인체의 경우에 지방산은 혈압과 염증을 조절하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학 강의는 짧게 끝내겠지만
지방에 관한 기본 지식은 반드시 알아두기를 바란다. 지방산에 대해서 식이지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포화지방, 불포화, 또 트랜스 세 가지를 언급을 한다. 포화지방 실현해서 고체이다. 이런 거. 난쟁이와 돌연변이. 발견의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제임스 왓슨.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고 나이가 들면서 원치 않은 악영향을 피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했는가? 뭘 하겠는가? 스트레스? 장수 유전자를 가진 부모를 두자? 농담 삼아서 마지막 항목을 넣은 것은 아니다. 지금쯤은 알겠지만 나는 장수한 인간의 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슈퍼 센티네리언 조사 연구의 주요 연구자이다. 2010년부터 나는 106세를 넘긴 전 세계의 초고령자 60명을 만나 혈액 표본을 채취해왔다. 이탈리아 최장수자인 엠마 모라노는 117세까지 살았다. 유전자 복권에 점정된 희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유전자는 수명에 관한 한 생각보다도 그 영향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은 안도할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은 최근 대규모 조상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덕분에 이 사실을 알아냈다. 새로운 계산에 따르면 유전자가 사람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25에서 30%로 추산하던 이전과 달리 7%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람에게 장수는 생활 습관 선택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입에 무엇을 넣는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또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심지어 인간관계의 질과 배우자, 사회적인 네트워크 힘, 건강관리와 교육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지방의 기초는 했던 것이 또 나왔네. 자가 포식이 주는 주기적인 휴식은 삶이 되게 그렇듯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한계를 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휴식 없이 높은 강도로 장기간 운동을 하면 혜택이 줄어들고 문제가 쌓인다. 마라톤 선거 지구력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 챕터 9에서 자가 포식의 양을 줄이고 1년 중에서 특정 기간에 근육과 면역 체계를 다시 강화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허드와 옥수수를 먹인 소. 앞에서 줄곧 강조했듯이 정지된 탄수화물과 동물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mTOR가 항상 켜져 있어 대사 스위치가 성장 모드로 고정되고 세포 내 청소 메커니즘은 자가 포식이 영구적으로 꺼진다. 누차 설명했듯이 mTOR 고지방 식단은 mTOR을 활성화하는 정제의 탄수화물과 단무질에서 치즈버거, 피자, 볼로냐, 파스타, 스테이크, 감자 섭취를 줄이면서 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유지하는 해결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고지방 식단을 생각하면 건강에 유해한가, 기름진 음식, 폭식의 이미지가 생생히 떠오를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방용소는 까무득한 혈거인부터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에게 이렇게 북부지방이 해로운 이유는 대사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북부지방이 해로운 이유는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과 중에 하나가 지방세포가 노화할 때 발생한다. 이 세포들은 분열을 멈추지만 소멸을 거부한다. 노화세포는 염증 신호를 내보내서 면역 체계를 가동한다.
노화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만성적인 전신염증으로 변한다. 복부 지방은 장기의 주변에 쌓이기 때문에 노화 지방세포의 염증세포는 줄기세포의 휴면 상태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장기의 적절한 기능을 크게 훼손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전구물질인 줄기세포가 휴면하면 문제가 생긴다. 몸은 병든 조직과 장기를 재생하거나 수리하는 데 이 세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지속적인 염증은 또한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흥분시켜 때때로 류마티즘성 관절염과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장질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문제를 일으킨다. 알츠하이머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키나와 아토스산과 같은 공통점은 북극고래 공통, 슈퍼 단일 유전자, 칼로리 제한과 효과를 모방한 칼로리 제한부터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 레스베라트로, 멜라토닌 등 특정 약물이 항노화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비타민 E와 같은 특정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 항산화제가 다른 자가 포식 관련 유전자 검사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자연스럽게 자가 포식을 유도하기는 식단은 최소한 단백질과 함께 고지방, 고섬유질, 저탄수화물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나는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단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물은 1000에서 1만 년까지 가축화하지 않았지만 이 동물을 통해서 알다시피 현재 미국인 칼로리 섭취량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동물성 식단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초기 인류의 저당 지수는 고섬유질 식품은 그래서 이때는 대추, 야자, 콩가 식물 해서 식물 음식을 먹고 그 중에서 익혀 먹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음식은 칼로리를 많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 대부분이 동물의 고기에서 얻었을 것이다. 닐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생존자들과 방사능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하지만 가학을 일으킨 것은 유전자 이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수렵 채집 연구였다. 포도당을 혈류에서 세포로 빨리 보내서 연료로 태우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절약 게놈은 수렵 조상들에게 진화적인 이점을 주었다.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자가 전달된 이유는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하고 검치 호랑이를 피해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던 초기 조상에서 기인한다. 이런 유전자는 고성능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 않던 인류 역사 초기에 유용했다. 포도당에서는 유전자는 핵을 가진 거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흔하다. 우리는 효모, 충료, 초파리, 쥐 다른 포유류에서 이 메커니즘의 예를 발견한다. 진화를 통해서 수억 년 동안에서 많은 종에서 이 유전자가 보존해 온 것이다. 고대로부터 우리의 게놈은 평균 돌연변이율이 100만 년당 0.5에 해당. 과거로 들어가서 호모사피엔스가 발달하기 전부터 우리의 기원을 추적해보자.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세포 과정과 면역 및 대사질환 예방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위해서 암, 신경퇴화, 심장병, 당뇨병,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감염 등을 막는 중심축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몇 종류의 자가 포식이 있지만 자가 포식은 지나는 내내 혐오군, 곰팡이, 벌레, 파리를 포함한 많은 식물과 동물에 전속했다. 자가 포식의 수명 연장 효과는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데 포식에 큰 도움이 되고 세포의 종류한 분자 성분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조절한다. 신체의 여러 체계를 보호하고 기능을 간소화한다. DNA 연색체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암이나 퇴행성 신경질환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게노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자가 포식으로 풍족한 영양실조와 유전자의 부조화, 우리 식단에 우리 유전적인 지나 유전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농업의 치료는 전 세계에서 안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조상들은 튀김 많은 고기와 내장류, 또 민물고기, 조개류, 또 코코넛,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 지방을 많이 먹었다. 그들은 살코기인 사냥감보다도 매우 기름진 동물, 메모드 코끼리, 하마를 선호하였다. 살코기 사냥감들은 기름진 동물이 부족할 때가 아니면 개의 먹이로 사용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남부 유럽에서 농업이 발생하자 이 지역 연구는 신장이 15cm 줄었다. 평균 수명도 10년 정도 감소했다. 농업이 발생하자 그랬던 거죠. 남부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1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농업이 시작되자 북미 원주민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거의 버팔로 먹고 살던 유목인들이 이 농업이라는 새로운 풍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밀과 옥수수에 의존하여서 키가 더 컸다. 흥미롭게도 이런 차이가 신대륙이 파견된 서구의 의사들은 건축지의 수렵 채집인들이 밀가루와 설탕을 점점 더 먹게 돼서 비만해져서 결국은 문명병인 암과 심장병, 또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만, 충치, 자가면역질환, 골동증, 알츠하이머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취약해지는 과정을 기록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1년에 약 6.8kg의 설탕을 섭취했다. 사탕수수가 수천 년 전에 재배된 20세기 말에는 소비자가 거의 10배 증가해서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최소 54.4kg의 설탕을 섭취했다. 게다가 충분히 발전한 냉장과 운송 인프라 덕분에 유제품이 모든 사람의 일상에서 주요 식품이 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생활습관이 바뀌자 혈당과 가지사슬 아미노산 수치가 높아지고 주 7일 하루에 24시간의 엠토로 스위치가 계속 작동하면서 자가 포식이 감소하게 되었다. 자가 포식이 감소하게 되었다. 몸이 망가지는 상태로. 그래서 조절에 문제가 생긴 엠토로 신호와 그에 영향받는 기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폐암, 림프관, 평활근종증, 혈액에서 백혈병, 림프종, 심장은 비대, 재발, 협착증, 간은 간세포, 신장은 신세포암, 지방은 비만, 대사 증후군으로 뇌는 신경퇴행성 질환,
가성은 유방암, 췌장은 이형 당뇨, 피부는 코든병, 전신 홍반, 이런 대장, 내장, 포이츠, 코든병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자가포식이 없으면. 그렇군요. 굶주림. 자가포식은 굶주림뿐만 아니라 감염 또는 호르몬 성장 인자 같은 생물학적인 자극 때문에 유발한다. 그래서 자가포식은 정상적인 성분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지만 손상된 세포 대부분은 해로울 수 있는 나쁜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가포식은 세포 굶주림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지구 생명체에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초기에는 아마도 원시적인 면역의 역할이고 지금은 굶주림 같은 위험한 상태의 외부 불길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가포식 과정은 세포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 관계없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소기관을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는다. 그러나 이때 세포 분자되어 세포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장기간의 자기 포식으로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소기관이 너무 많이 분해되면 세포 사멸을 초래할 수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생화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본다. 게놈의 수호자.